예, 안녕하세요. DI 프라이빗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주제에 나와 있듯이 How to Plan for College,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현재 11학년 학생들 위주로 총 6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11학년이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입니다. 우리가 코넬 합격 발표도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이제 10학년 애들이 발표가 날 텐데, 미국 대학 입시를 이제 하다 보면은 11학년만큼 중요한 학년이 없는 것 같아요. 11학년 때 특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리에서 좋은 학교 붙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학년 1학기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서 11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을 좀 숙지한 다음에 대학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이 satisfy the course requirement.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먼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이제 학점과 수업 교과목을 충족함과 더불어 이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과 수업 이제 학점수를 충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11학년 때 반드시 AP나 언어수나 아니면은 기타 레귤러가 아닌 수업을 충분히 수강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AP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 좋습니다. 11학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고요. 근데 만약 내가 지금 11학년인데 AP 수업을 안 듣고 있다면은 적어도 겨울방학 때부터 5월까지 온라인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은 기타 독학을 하든지 꼭 5월 달에 AP 시험을 보세요. AP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뭐 10개, 15개까지는 필요 없지만 적어도 지난해 계속 이제 합격하는 통계를 보면은 11학년 때 아니면은 원서를 제출했을 때 AP 점수가 3점 이상인 점수가 적어도 4개 정도의 과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 리퀘어먼트에서의 핵심은 11학년 때는 반드시 AP 수업이나 아니면은 11학년 때 AP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AP 수업을 2개 정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학교에서 AP 수업을 지금 안 듣고 있다. 그렇다면은 2019년도 5월 달에 AP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12월부터 아니면 1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지고 반드시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satisfy your course requirement인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지금 저희가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수업 요건들, 그 다음에 하나는 대학교를 위한 이제 수업 요건들이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열심히 치우치다 보니까 대학교에선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4년을 수강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빨리 수학을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2년, 3년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4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가 고등학교로 졸업할 수 있는 이 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 유형과 그 다음에 수업 연도수를 채울 수 있냐 없느냐지요.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짜여진 틀 안에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뭐 영어 4년, 수학 4년, 과학 4년, 근데 과학도 중요해요. 과학은 생물, 화학, 물리 포함해서 4년이에요.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온라인 수업이나 아니면 기타 교육기관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충족하고, 만약 이러한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도 강조했듯이 AP 시험을 꼭 보세요. 아니면은 SAT2 시험을 해당 과목으로 봐가지고 내가 최대한 이러한 요건 사항을 충족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증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관심사, 즉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기 바랍니다.
수업을 수강함에 있어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라는 수업을 제공 안 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혹시 엔지니어링이라는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활용하세요. 가면 갈수록 대학교들에서도 이러한 demonstrated interest in majors, 즉 본인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길 바래요. 그리고 11학년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비로소 이제 11학년 때 내 전공을 탐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 내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수업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온라인 수업이든지 주변에 있는 대학교 수업이든지 아니면 서머 캠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본인의 11학년 교과 과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begin your college search. 즉 지금부터 대학교에 대한 서칭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막연히 뭐 나는 하버드 가겠다, 나는 프린스턴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학교 서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총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서치를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supplementary essay 질문들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supplementary essay들은 학교들마다 길이도 다르고 문항수도 다르고 물어보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리더십 질문이 많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질문이 많고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연구에 대한 질문이 많고요. 이와 같이 내가 가는 학교에서 어떠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요구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학교에서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나오는 주제들, 즉 그러한 내용들을 원서에서 충분히 발견하고 싶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학년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이 된다면은 반드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막연히 찾는 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과거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질문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질문을 답할 수 있는 활동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지, 또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학교의 인재상을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제 11학년 2학기 때부터 여름방학을 지나가지고 겨울방학 때까지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첫 번째 요건사항이랑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과 과목의 이수 과목들을 확인해 보세요. 특이한 게 아까는 수학 얘기를 했는데 영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US History를 들으면은 World History를 듣길 바래요. 단순히 Social Science를 Economics, Psychology, Statistics 이런 걸로 듣는 게 아니라 특정 역사 과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겨울방학 때 학교 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 지금 진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가장 왼쪽에, 가장 상단에 보면은 그 학교 소개란이 있어요. 학교 소개란에 들어가면은 vision 아니면은 mission statement 등의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 웹페이지를 가면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업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학교의 가치와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학교의 뉴스들이 이 학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어떠한 인재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적어도 이 학교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어떠한 활동을 원하는 인재를 추구하는지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서 나온 이 3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연 나는 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 자기 진단을 하길 바라요. 학생들은 그냥 단순히 SAT 점수가 높고 아니면 학점이 높으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1차적인 요건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을
충족하는 학생들이야말로 비로소 성공적으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되면은 단순히 놀지 말고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을 리스트업 하세요. 근데 점수는 아직 상관없어요. 아직 시험 볼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업 한 다음에 앞서 나왔던 세 가지 요구사항,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무엇인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수 과목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특징들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기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보다는 이제 활동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 제목을 보면은 Align and Focus Your Activities.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 내가 흥미로웠던 활동들, 아니면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을 거예요. 아니면 몇몇 학생들은 아무 활동도 안 했겠죠. 하지만 11학년 때는 본인의 이런 활동들을 주제에 맞게,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에 맞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에 맞게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집중하는 데서는 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한 8시 반이면 가지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은 3시 반이면 끝나요. 대학교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학교 안에서 너가 뭘 했냐가 아니라 학교 밖에 너 자유시간에 뭘 했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따져요. 그러고 보면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0시간이에요 벌써. 아니구나. 25시간이죠.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이 학생은 과연 자유시간에 뭐 하니? 그럼 결국 이거를 달리 한다면은 이거는 두 가지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떤 특정 활동에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활동 외에 나만의 특별한 그 활동이 무엇인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활동을 집중하라는 건 뭐냐면은 둘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특정한 활동에 진짜 올인하세요. 매일 4시간씩 투자를 하세요. 아니면은 남들이 갖고 있는 활동 외에 나는 어떠한 활동을 갖고 있는지 그걸 꼭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아 발전도 중요해요. 하지만 나와 있듯이 make the necessary contribution. 즉,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 공동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나 코딩이나 아니면은 로보틱스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수학 클럽이나 사이언스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와 같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란 것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 전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전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험. 두 가지 예시로 할게요. 첫 번째, 공대. 많이 가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활동은 뭐냐면 수학이나 과학 활동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유형은 뭐냐면은 이 전공과 직접적 관련된 활동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서머 캠프를 가든지 대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로보틱스 클럽을 가입하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클럽을 가입하든지 이와 같이 클럽에서도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 활동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이제 11학년쯤 됐으면은 더 이상 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저 뭐 아무것도 재미없는데요. 이러한 여유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아까 이 세 가지 말했던 세 가지. 첫째, 나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경험. 그게 무엇인지. 두 번째 뭐냐면 나는 우리 공동체에 그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지. 셋째, 나는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부터 하시던지 아니면 아직 그러한 활동이 없다면 지금부터 겨울방학 때 계획을 해가지고 11학년 2학기를 잘 시작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여름이에요. 여름.
대표적으로 봅시다.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50단어로 지난 2년 여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일 같은 경우는 150단어로 지난 2년 여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가 있어요. 그리고 원서상 보면은 모든 활동들은 학기 중이냐 방학 중이냐 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학생들 무조건 지금부터 내가 지금 SAT 점수가 있든 없든 간에 내년 2019년도 어떠한 썸머 캠프를 갈지 어떠한 인턴십을 할지 지금부터 구상하고 준비하고 원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썸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매해 1, 2, 3월 달에 원서가 마감이 돼요. 물론 더 인기가 있고 더 유의미한 활동들은 캠프들은 일찍 마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썸머 캠프를 알아보세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썸머 캠프를 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썸머 캠프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전공과 관련돼서 실질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썸머 캠프예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한다면 비즈니스 캠프를 가세요. 내가 프랙티컬 사이언스를 한다면 정치외교 캠프를 가세요. 내가 엔지니어링 한다면 스템 캠프를 가세요. 이와 같이 전공과 관련된 캠프에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인턴십을 하세요. 인턴십은 솔직히 기관에서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 스타벅스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사회적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지 말고 그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가 어떤지 알아보는 학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11학년들은 이제 2019년 여름이 되면은 여름 내내 SAT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1, 2월 달에 내가 여름에 어떤 캠프에 갈지 그 캠프를 설정하고 그 캠프에 맞는 지원서를 제출하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름에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 좋은 대학교 못 가요. 항상 반복되는 건데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들 아니면은 본인의 점수보다 더 좋은 학교 가는 학생들은 반드시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그 여름에 무언가 열심히 해요. 이 캠프는 일주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4주, 5주는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지금부터 계획합시다. 그리고 본인이 서칭한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대학교 내에서도 권장하는 캠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서칭을 하면서 이러한 서머 캠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만약 이런 게 선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캠프가 가장 유익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겠죠. 이제 테스팅이죠. 테스팅인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듯이 2019년 5월 달에는 만약 내가 지금 11학년이다. 그러면 반드시 AP 시험을 보세요. 내가 AP를 듣고 있든 안 듣고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11학년이라면은 2019년도 5월 달에 AP를 적어도 2개 아니면 3개를 꼭 시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고 있다.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겨울방학부터 내가 어떤 과목을 자신이 있는지, 어떤 과목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과목이 내 전공이랑 그 유사한지를 설정한 다음에 5월 달에 있는 시험을 반드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그 이제 여름방학을 하잖아요. 6월 여름방학 되기 이전에 반드시 SAT2를 끝내세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5월 달에 AP를 보고요. 그 과목을 가지고 6월 달에 SAT2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월 달에는 반드시 11학년이라면 AP 시험을 봐야 돼요. 또 6월 달까지 반드시 2개 정도 과목에 대한 SAT2 시험을 끝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SAT와 관련된 건데, 뭐 ACT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내가 지금 11학년이라면은 3월달 시험을 준비하세요. 3월달 시험을 많은 학생들이 안 봐요. 스프링 브레이크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준비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보는데, 3월달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 커브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하지만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계획들과 더불어 반드시 SAT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가세요. 그리고 3월 달에 시험을 끝내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와 같이 11학년들은 지금 2019년도에 크게 3개의 달을 가지고 본인의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5월 달 AP 시험을 무조건 보세요. 이건 오늘 하루 종일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AP를 듣든 말든 5월 달에 AP 시험을 적어도 3개를 보세요. 둘째, AP의 연장선으로 6월 달에 SAT2 시험을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될 수만 있다면은 3월 SAT 시험이 쉽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가지고 SAT를 공부해서 반드시 3월 달에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거예요. 뭐냐면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세요. 여기 나와 있듯이 talk to your teachers.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수업 시간에만 얘기하고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좋은 추천서란 건 뭐냐면은 선생님과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 즉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을 때 결국 학생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꿈을 갖고 있고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추천서가 나와요. 그래서 좋다는 거는 더 강력한 추천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11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12학년 때 가서 하면은 조금 늦어요. 그리고 12학년 때 가서 하면은 조금 눈치 보여요. 그냥 추천서 잘 받기 위해서 얘가 이러다?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2학기 때는 반드시 그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면은 컬리지 카운슬러라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모든 학생들의 대학 입시 원서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12학년 올라가면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의 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1학기 때는 12학년 애들 원서가 다 끝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대학교가 좋은지. 그리고 좀 정보를 얻으세요, 학교의 정보. 왜냐면은 대학교 입시에서 전체적인 확률도 중요하지만 모든 경쟁은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애들이 주로 어느 학교에 붙는다. 이러한 인사이더 인포메이션을 카운슬러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얻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11학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학년입니다. 11학년만큼 중요한 학년이 없어요. 왜냐면은 academically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그리고 계획을 짜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계획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그 어떤 거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다면은 저희 DIPrep에 오셔가지고 이메일로 문의하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든지 아니면은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1학년 학생들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그 방학 동안 좀 쉬세요. 하지만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 가지고 그 앞으로 남은 11학년과 내가 이제 어떤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될지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차고 유의미한 겨울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